근데 저는 이 책 어쨌든 좋았던 점은 그거예요. 지금 어쨌든 뭐 되게 이 책 읽으면서 좋았던 점을 여러 가지 썼는데 요즘 좀 이런 거 좀 읽어야 되겠다. 왜냐면 이게 요즘 시점에 필요하다고 생각한 게 나랑 같은 포인트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2023년에도 이런 책을 한번 읽었었는데 어쨌든 모든 것이 우리가 자주 듣는 얘기는 항상 확장하고 성장하는 그런 데에 놓여있는 방향성? 이제 그런 것만 너무 많이 생각해서 잠깐 이렇게 조금 배려와 존중을 조금이라도 더 생각하게 하는 뭔가 툴로서 그러니까 뭔가 그 사람에 대해서 천천히 생각하는 거? 그래서 처음에 약간 이게 좀 책이 안 읽히는 책이 약간 F인가? F 책이라서 그런가? 약간 그래서 그 노상관절 때처럼 힘든 건가 했는데 이 이유는 이제 알았고 근데 어쨌든 그런 거에서 이게 한 문장 한 문장 좀 천천히 읽어야 되는 책이긴 해요. 약간 그냥 막 빨리 읽으면 되게 빨리 읽을 수 있는 책인데 약간 그런 거라서 이 책이 피지컬이 푹신푹신하고 책도 텍스트가 없지만 좀 천천히 읽는 행위로서 이런 거를 한번 천천히 생각해보는 시간이 좋았다. 버스를 타고 오면서. 맞아. 내용 자체는 천천히 한 문장 한 문장 이게 한 문장 한 문장이 내 마인드라면 우리는 지금 되게 그런 기획자적인 시선으로 약간 책을 바라보잖아요. 그림이 더 있었으면 그렇게 하려면 말투를 이렇게 하지 뭐 이렇게 하면서 구성을 이렇게 하지. 우리는 되게 기획자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데 진짜 순수 독자로서는 그렇게 읽어야 되는 책이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포장을 너무 잘해주셨네. 아니 진짜로요, 진짜로. 아니에요. 내 여기 이거는 지금 방금 한 게 아니라 여기도 써놓은 말이에요. 저기 책 읽으면서. 저도 이 책 읽으면서 우리가 너무 도시를 기능적으로만 보고 있었는데 이런 시선으로 생각해 보니까 도시가 되게 곳곳이 이렇게 바뀌어야 될 부분이 많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읽었었어요. 이게 되게 의미가 있는 이유는 이런 것 같아요. 읽으면 그래 나도 알고 있던 내용이야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썼냐고 안 썼잖아요. 우리는 썼냐고. 이걸 한 권에 들어가도록 이 내용만 몰아서 우리는 쓰지 않은. 그러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알더라도 그러니까 이런 주제에 이런 텍스트만 담은 이런 책이 딱 되게 필요한 시적절한 이런 타이밍에 나오지 않았나. 그래서 아마 편집자님 의도도 그런 거예요. 근데 이 타이밍에 낸 이유가 뭐예요? 지금 이 타이밍에 이런 책 나오는 게 좋다고 초반에 그렇게 필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생각해요.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금 무장에 대한 얘기가 막 활발하게 엄청 활발하게 나오고 있고 이미 활발하게 나온 지 몇 년 좀 되긴 했지만 어쨌든 그게 나오기 시작했고 뭐 그 전 책을 제가 다른 걸 보면서 더 우리가 이런 걸 좀 생각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맞아. 더 많이 했고 그게 건축이나 도시적으로 되어 있는 책이 없고 도시를 걷다에서 분명히 그거를 명확하게 얘기해주고 있었는데 그 책은 절판됐으니까 그게 이제 아쉬웠던 거였고 그런 지점에서 이제 지금 그러니까 꼭 2025년, 2026년 이때가 아니라 어쨌든 지금 우리가 뭐 필요한 지금, 책이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요 시점에서 이거를 다시 한번 끄집어내서 얘기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이게 순수하게 딱 이 주제로만 나온 이런 책은 별로 없었던 네,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런 도시 의미에서는 공간에서의 딱 접근성. 필요하게 한 권은 있어야 되는 책인 것 같아요. 제가 그 설계 스튜디오 강의 나갈 때 이제는 그 커리큘럼에 아예 이 무장의 공간 설계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그거 들어가면서 이제 강의를 제가 무장의 공간에서 한번 모아놓고 강의를 한번 했었는데 그때 이 책이 있었으면 학생들한테 읽어보라고 맞아. 뭐라고 했으면 정말 좋았겠다. 그럼 이제 교과서로 쓰시면 됩니다 이제. 네. 이제 안 나 지금. 그런 의미에서는 되게 중요한 책인 거죠. 한번 읽고 와. 시작하기 그런 전에.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뭐 설계 공모나 이렇게 결과물들이 이렇게 올 때 뭐 모두로 시작하는 거 있잖아. 맞아. 모두의 뭐 그러면 지겨운데 막 이런 생각 할 때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정책이나 혹은 그 공공에서 사용하는 행정적 언어 막 이런 거를 뭐가 딱 하나 고착화되면 이것도 약간 정책은 계속 바뀌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하나 딱 만들어지면 유행이 지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너무 중요한 개념인데 모두에 또 뭐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상투적인 용어에 이렇게 우리가 오염된 그런 언어에 우리가 현혹되지 않고 정말 이거에 대한 가치를 꾸준히 리마인드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책들도 분명히 필요하고 그런데 이런 책들도 역할을 한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저자가 여기에 조금 더 천착해서 그 다음에 더
더 이것을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는 책이라던가 이런 목소리를 계속 내주면 건축가로서 그런 목소리를 계속 내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은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사실 이제 읽으면서 약간 도시 건축뿐만 아니라 도시 차원에서도 이게 좀 다 연결이 돼 있어야 된다는 말이 되게 와닿았던 게 사실 서울 살면서 길거리에 혼자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장애인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제가 대학원 다니면서 서울대 안에서는 되게 많이 봤어요. 그게 다 전체가 배리어 프리로 돼 있으니까 학교가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서울 살면서 이렇게 장애인들을 많이 볼 일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를 그제서야 좀 깨닫기도 했었고 근데 이제 딱 교문을 들어서서 그 학교 캠퍼스 내에서는 그게 다 배리어 프리가 되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가 어디 가고 싶은데 혼자서도 가고 뭐 구내식당에도 그냥 혼자 와가지고 밥 먹고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 유튜브랑 인스타 많이 보이는 구루님, 굴러라 구루님 그분이 지금 거기 학부생이거든요. 그래서 종종 봤어요. 그래서 혼자 이렇게 식당 친구들이랑 같이 와서 밥 먹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우리 도시의 모습이 되면은 어떨까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그때 제가 자전거 타고 통학을 했었는데 학교 전체를 그냥 자전거 타고 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휠체어 타고 다닐 수 있게끔 다 경사돼 있으니까. 네, 그게 다 타고. 좋죠. 그래서 이거 되게 좋은 거네. 내가 한 번도 자전거에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올라가야 되는 일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필요하구나라는 거를 학교 다니면서 생각을 많이 했는데 여기서도 그런 내용이 나와가지고 되게 공감하면서 읽었어요. 아니 이 책의 제목이 사소한 것들의 무게인데 뭔가 되게 우리가 사소한 것들을 되게 자세히 좀 살펴보자 더 세심하게 보자 이런 의미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런 그 장애인에 대해서 문턱을 낮추는 것 자체가 하는 일이 사실 이분이 책을 쓰신 그 시점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도 별로 달라진 게 없다고 하는 게 어쩌면 그렇게 대단한 걸 하는 게 아닌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되게 사소한 거를 바꾸는 거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한명 화장실 있나요? 하나 빠진 것 같아.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40분 된 거. 진짜 완벽하다. 자, 우리가 이렇게 힘들지만 각자의 힘든 상황 속에서 이렇게 남의 자 기도합시다. 일용화해 주세요. 다 이렇게 힘들지만 각자 어려운 한 달을 각자 보내고 이렇게 모였습니다. 기도 제목 뭐야? 자, 기도 제목 다 속으로 생각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남해까지 와가지고 여행을 위해서 이 책을 선정하게 된 경위는 여행이니까 가벼운 책을 주머니에 찔러놓고 가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한 거였죠? 그래서 우리 또 이 책에 또 편집자가 계시니까 편집자님께서 이 책에 쓰게 된 경위야. 요 작가님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해주시고 편집의 변. 네, 현재 변을 해보시고 에피소드, 퍼니 스토리까지 한 번에 일목요연하게 얘기해 주시면은 저희는 과자를 먹으면서 듣고 있겠습니다. 일목요연하게 얘기할 게 별로 없는데 난 이 소장님이 누군지 좀 궁금해. 이기론이라는 이홍길이라는 거. 이 소장님은 설계사무소 일단 운영하시고 도시공학을 공부하시고 그래서 이제 뭐 광교 뭐 그쪽도 광교 신도시 개발할 때 관계가 좀 있으셨던 것 같고 저도 사실은 정확하게 뭐 하시는지 정확히 잘 몰라요. 아, 근데 어떻게 컨택하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 본관에 있을 때, 아니 본관 전에 저기 건축문화라고 하는 그 출판사에 있을 때 그때 이제 우연히 취재차 뭐 이렇게 알게 됐던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정확히 진짜 기억이 옛날 안 아니에요? 나요. 건축문화면? 네, 너무 옛날부터 알고. 건축문화 한 20년 전 아니에요? 아이 그 정도는 아니에요. 언제예요? 어느 정도? 한 뭐 8년 전 뭐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때 있었던 인연으로. 그러고 나서 잠깐 뭐 간간히 뭐 이렇게 행사장에서 가서 인사하고 뭐 이제 이랬었어요. 그렇게 지내다가 그분이 이제 의성에 있는 성냥공장 그 관련된 그 PM을 하셨었거든요. 근데 제가 아시는 분이 그
그 성냥공장 그 설계 공모 운영하는 거를 하셨어가지고 그때 이제 우연히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제가 그때 한참 일이 없어서 열심히 저자를 찾고 있었던 나중이었는데 이제 소장님은 그림이 일단 되고 글 원고 이미 책을 2권을 내셨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면 글과 그림으로 뭐든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소장님한테 이제 명함을 드리고 저희 뭐 같이 책 한번 만들어 보시죠. 이제 그러고 나서 소장님 마침 쓰고 있는 게 있다. 이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고 나서 바로 만났죠. 바로 만나서 얘기하다가 이제 이 책을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이거 사소한 도시의 발견. 요거를 이제 요 원고를 쓰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쓰면 좋을지 뭐 이제 얘기를 하자. 그래서 이거 가지고 막 얘기를 하다가 이 책이 원래 도시를 걷다라고 하는 책의 개정판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러던 와중에 이제 장애 관련된 책들을 몇 개 봤었어요. 그걸 보다가 도시를 걷다를 우연히 봤는데 이게 도시를 걷다가 그 사회적 약자와 보행에 관련된 이야기다 보니까는 이거는 지금 얘기해야 되겠는데 지금 맞지 않나? 라고 물어봤더니 절판됐는데 안그라픽스에서 더 낼 마음이 없다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그냥 이거 내는 김에 이거 같이 내시죠?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두 개를 이제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었고 이제 이 사소한 것들의 무게는 사실 그 전에 나왔던 그 도시를 걷다에서 크게 많이 달라진 거는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구성이 완전 달라졌고 거기에 이제 들어가 있던 사진을 이제 다 빼자. 사진 일단 기본적으로 사진 다 빼고 거기에 있던 그 약간 중간중간에 뭐 피난 시설에 대한 뭐 설명 이렇게 중간중간 그런 그 법규나 그거에 딱 맞는 그 설명들이 중간중간에 들어간 게 있었는데 그거를 다 빼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완전 글만 있는 책으로 임팩트 있게 만들어 버리자 이제 거기까지 이제 얘기가 됐었었고 그래도 개정판인데 뭐가 좀 바뀌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 그 소장님이 거기 안그래픽스학 만들 때 그 안그래픽스에서 그 도시를 모모하다라는 그 시리즈를 만들고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도시를 걷다라는 제목으로 이제 만들어졌는데 이제 좀 마음에 안 드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이렇게 완전히 뭔가 보행이나 그런 거를 중점적으로 쓴 책은 아니었었기 때문에 이게 뭔가 걷는 거에 너무 또 포커싱이 되어 있나 뭔가 약간 그런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그러면은 제목도 바꾸고 구성도 바꾸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고 이제 구성을 이제 어떻게 바꿀 거냐라고 좀 처음에 고민을 좀 많이 했었어요. 이거를 어떻게 바꿔야지 좀 재밌게 뭐 좀 다르게 좀 읽을 수 있을까 뭐 약간 고민을 하다가 이제 앞에 그 우리를 돌보는 도시 여기는 그 왜 우리가 사회적 약자라는 그 계층에 대해서 뭐라 그러지 왜 그 배려해야 되는지 그 사람들을 배려하는 게 왜 중요한 건지 뭐 그러고 사실 이 책을 만들 때 서장님한테 계속 얘기했던 건 사회적 약자라고 명확하게 지칭하지 말자. 우리 모두가 우리 생애 주기에서 언젠가 한 번쯤은 겪어야 되는 그거지 이게 누군가의 특정 계층을 위한 거는 아닌 것 같다.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차별과 차이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뭐 배려나 뭐 복지나 뭐 이런 것들 차이나 차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왜 있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뭐 그걸 왜 생각해야 되는 건지 약간 그거에 좀 포커싱을 맞췄던 거고 두 번째랑 세 번째는 그래서 그게 도시에서 어떻게 발현이 됐는지가 나온 거고 마지막에 이제 그 우리가 생각하는 사소한 것들 완전 보행에 대한 거 그래서 걷는 게 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거 그렇게 사실 크게 보면 큰 카테고리로 보면은 그렇게 좀 나눠져 있어요. 그러고 이제 저희가 나중에 디자인을 할 때 이 코팅을 좀 특별한 걸 쓴 거였었는데 일단 질감적으로 만졌을 때 좀 낯설게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약간 이거 뭐지? 좀 미끄덩하지 이상한데? 이 좀 약간 이상한 느낌인데 약간 이런 약간의 불편함을 좀 주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일부러 이 코팅이었던 책을 찾아보고
인쇄소 사장님한테 얘기해서 이 코팅을 하는 방법을 이제 생각하게 된 거죠. 그렇게 만들어진 책입니다. 이거 다 나가지고 시절은 되지 않나? 그렇긴 한데 이게 기본적으로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뭐 이렇게 저거 인쇄할 때 3도책 그러니까 이게 완전 컬러는 아니고요. 파란색 하나, 까만색 하나, 그리고 뭐 파란색 하나 이거 세 가지만 잉크를 쓴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인 그 컬러 책하고 가격 차이 별로 안 나거든요. 이제 그거랑 별로 차이가 안 나고 뭐 이거저거 다 빠지다가 하면은 사실 그게 많은 차이 없다. 네네네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이제 작은 출판사이기 때문에 선택에 집중을 하거든요. 표지에, 네. 표지 질감에. 네, 이거는 이제 질감에 좀 포커싱을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건 진짜 2도거든요. 이 주황색하고 별색이잖아요. 별색하고 이 까만색만 써가지고 내지는 그렇게 찍은 거고 이 겉에 파란색 하나 쓴 거 요거 조금 차이는 있는 거 이렇게 좀 뭐라 그러지? 이렇게 컨셉에 맞춰서 좀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을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미 사이즈가 작았고 이거는 근데 사실 작은 거에 비해 가격이 조금 있죠. 네. 컨셉이야. 깜짝 놀랐다. 사는 고민을 사잖아요. 네. 금액을 안 보고 항상 사기 때문에. 이런 것쯤이야 돈 안 쓰고 안 보고 사니까. 지금 너무 놀래요. 이거를 제가 그 흑기화에서 샀거든요. 저는 사실 거의 모든 책을 흑기화에서 사요. 왜냐면은 그 흑기화에 없는 책을 주문해서 살 때 일단 10% 할인을 해주시고 거기에 지역 카페 12%나 15% 할인이 들어가면은 25%. 네, 엄청 싼 가격에 책을 살 수가 있어서 사실 거기서 많이 사고 또 어디 여행 갔다가 지역 서점 들르거나 제 책이 입고된 서점에 가면 또 한 권씩 사고 뭐 이렇게 해서 책을 사는데 아무튼 흑기화 사장님이랑 이거 이제 책 보면서 약간 그런 장애에 관련된 이야기니까 조금 이런 푹신푹신한 걸 썼나라는 오. 얘기를 좀 했었거든요. 호도를 알아봤어? 약간 그래서 저 말하면서 이거 되게 신기해요. 사실 이게 옛날에 공간에서 한번 이 질감을 쓴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생각이 나서 저랑 같이 디자인하는 디자인 그 선배가 공간에 있던 선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쓰지 않았었냐, 그거가 썼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선배가 이게 정확히 명칭을 이제 다 모르는 거예요. 둘 다. 푹신푹신했던 거. 그 있잖아요 이상한 거 막 그래서 막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찾아서 이 질감인 거를 이제 하게 돼요. 이게 또 시간이 지나면 약간 찐득찐득해진다는 얘기 되게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마 뺏겨질 거예요. 이게 이게 코팅이라서 벗겨지니까. 벗겨질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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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럼 아마 그 어쨌든 접착제가 남아가지고 한번 보죠. 묵혀봐야겠네. 대단해. 그리고 이윤기 소장님이 그 무드 1층이라고 하는 원래 성동구에서 시작했던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래서 1층에 경사로 설치하는 거를 이제 그 누구지? 변호사 집단이랑 그다음에 건축가랑 하나 뭐였더라? 아무튼 어디 다른 데랑 세 군데서 같이 해가지고 그 경사로 만드는 거를 성동구에서 먼저 시작을 했었어요. 그렇게 시작을 하다가 이제 서울시에서 그거 우리랑 같이 하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뭐 가이드북 만들고 그거 가지고 이 아예 모듈을 만들어서 그거를 몇 군데 이제 그 뭐냐 그런 가게들한테 컨택해서 이거 설치해도 되는지 이거 해가지고 설치 몇 군데 했어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그 모두 1층이라고 한 사업을 하셨었고 그래서 그 사업의 인연으로 이 앞에 이제 추천사를 써주신 분이 그 무이라고 하는 그 변호사 집단 거기에 속해 계신 분이 이제 추천사 써주게 되신 거죠. 근데 왜 변호사 집단에서는 이거를 이런 모두에 제가 듣기로는 그러니까 정확히 지금 그게 변호사 집단인지 그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네
자녀분이 그 휠체어를 타신대요. 근데 이제 그 워낙 보행 걷고 그다음에 거기 이제 풀을 넘고 이런 거에 대한 불편함 그런 것들 이제 인지하고 계셨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걸 좀 해보면 좋겠지 않냐. 그러고 나서 이제 사람들 모은 거예요. 그게 있구나. 직업이 변호사인 활동가셨군요. 임성택 변호사인가 보다. 네. 요 앞에 머리 여기 수천사 써줬던. 근데 여기에 1984년 교통사고로 중도 장애인이 된 김순석이라고 이름이 나와 있네요. 뒤에 1984년 교통사고로 뭐 주설 남겨 목소리 그러면 김모 씨라고 나와 있는데 이름이 앞에 나와 있네. 동일인인가 보네. 거리의 턱을 낮춰달라. 우리가 예전에 그 다른 분들을 위한 디자인이라는 책을 한번 읽기는 읽었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되게 비장애인과 장애인, 비장애인에게 당연한 건데 장애인에게 모든 것이 문턱이 되는 약간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토론을 한번 했었었죠. 그때 녹음을 시작했었던 것 같은데 네네. 처음에. 그때 그런 얘기 했었어요. 그 인간이 그 생애주기에 따라서 이제 필연적으로 다 의존해야 되는 시기가 똑같이 오는데 유아거나 노년기일 때 그런 거를 의존해야 되는데 되게 자기가 그 독립하고 그 정상 범주라는 거 생각하는 그 시기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산다. 이제 그런 그래서 인생이 약간 반쪽은 혐오하고 반쪽은 되게 칭송하면서 그게 다 자기한테 속한 생애주기인데 뭐 그런 얘기 했었네요. 그러니까. 그 책을 썼던 저자도 몸이 불편한 사람이었죠. 사라 핸드렌? 그건 모르겠어요. 사라 핸드렌이 그거는 그건 아니고 응. 자기 자기 딸이 장애가 있었나? 어디 단상에 올리고 막 이런 얘기 나올 때 이렇게 높여주고 막 그랬던 기억이 그 나요. 다양한 사례들이 있었어. 그 책에서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2023년에 읽었거든요. 그걸. 근데 그때도 이 장애인에 대한 정책이나 그 시스템 얘기할 때 그 상위 국민에 대한 얘기 나왔었거든요. 여기에 근데 여기도 뭐 장애인에 대한 게 1950년대 60년대는 그냥 불구 막 그래서 약간 뭐 능력이 없는 사람 이렇게 하다가 전쟁 이후에 상위 군인이 생기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결해 줘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정책이 생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것도 어떤 그 뭐라 그러지? 약간 기능과 그 효용성에서부터 약간 시작되는 장애인 복지?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초반에 막 이렇게 연도별로 장애인에 대한 정책이 어떻게 생기는지 뭐 그런 거 나오는 거 있는데. 그건 원래 책에도 있었던 원래 다 있었던 거. 그러니까 이게 10년 전 책이거든요. 근데 이제 개정을 하면서 소혜한테 다시 이제 법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된 게 있으면 써주세요 했는데 없대요. 근데 법적으로는 없을 수 있는 아니 잠깐. 그러니까 뭔가 다이나믹하게 뭔가 바뀌어서 이거를 여기에 넣어줄 만큼 뭔가 수치로 뭔가 할 그런 게 거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책이 그렇게 면밀하게 안 써있기 때문 아니에요? 네. 법은 바뀐 게 많을 것 같은데. 많죠. 시행령 왜냐면은 같은 거. 10년 사이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바뀌고. 근데 여기 책이 그렇게 면밀하게 막 그렇게 막 치수 같은 거라든지 막 그런 게 되게 빡세게 서 있는 게 아니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그랬나 봐요. 장애인법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10년. 법 자체 큰 네. 법, 골격 자체는 바뀌지 않고 그렇지만은 적용하는 범위가 실제로 많아진 그 거예요. 사이에 건축사 사무소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하는 업무 양은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건축법이 바뀐 거지 사실. 그쵸. 바뀐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단톡방에 그거 하나 올렸는데 제가 원래 이 책을 만들기 전에 이제 했던 게 이 장애인과 함께 사는 법이라는 유유에서 나온 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뭐하는 법 시리즈. 남편분이 이제 장애가 있으셔서 이제 그걸 옆에서 이제 계속 지켜보는 그거에 대한 내용들을 썼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막 얘기했던 것도 그런 게 있었어요. 뭐 아침에 출근하려면은 6시에 일어나서 택시를 예약하고 그러면 7시에 출근을 하면은 그땐 가능한데 그게 뭐지? 일반적으로 9시, 6시 퇴근하려면은 장애인용 택시가 안 잡혀서 이동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장애인용 택시가 지자체별로 이제 하는 경우 이 시도를 넘어갈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서울 못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그게 막 그런 게 이제 다 연결되어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그 책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보다가 이제 도시를 걷다를 다시 좀 관심을 갖게 된 거였죠. 저는 여튼 이 책을 통해서 아까
약간 되게 러프하게 짚었다고 했지만 하여튼 그런 법제적인 흐름, 장애인과 관련된 법률에 대한 내용들을 처음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인지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보다 장애인과 관련된 어떤 그 법률이 그러니까 상위법에서 크게 달라진 게 사실상 많지 않았구나 하는 걸 좀 느끼게 됐던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사실 이제 본질적으로 이 책이 말하는 바는 사실상 그 법과 제도가 달라지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현실에서 우리가 인식하는 부분의 도시와 또 건축적 공간 안에서 연속적으로 장애인 혹은 이렇게 어떤 그 핸디캡이 있는 사람들이 이동성의 문제, 그러니까 이동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겠느냐를 총체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점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선적으로 접근해서 이 플로우를 쭉 따라가면서 이 사람이 예를 들어 집에서 뭐 회사까지, 뭐 어디서 어디까지 이동한 이 전체 경로가 매끄럽게 연결이 되려면 결국 그런 단편적인 접근에서 되는 건 아니고 이 총체적인 관점에서 도시의 그 시스템이나 도시 계획이나 건축 법규나 이런 것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 뭐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구나라는 걸 그냥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해했던 것 같아요. 이 책 보면서. 근데 이런 그림 너무 이쁘더라고요. 이런 법규책에는 없는 그래서 이런 그림이 좀 많았으면 좋았을 텐데 좀 더 많이 그려주시지 이런 생각이. 더 그릴 것도 없긴 했었어요. 그렇구나. 왜냐면 사실 여기 하나에 보면 다 웬만하면 다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다 다시 그린 거죠. 아니에요. 이건 원래 있던 거예요. 이건 원래 있었었고 이제 다시 그린 게 뭐 저기 뭐지? 애들 놀이터. 그네 휠체어 올라와 있는 그네 휠체어 그 그림 다시 그리신 거고. 77페이지. 요거는 제가 그때 다시 그려달라고 말씀드려서 다시 그린 거였었고. 좀 위험해 보인다는 생각을 했어. 이거요? 네. 휠체어 올라가. 여기 귀에 다치니까. 네. 여기 다치는 건데. 네. 근데 이게 실제로 대학로에 있어요. 마로니에 네, 마로니 공원에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보통 이제 그 휠체어 타시는 분들이 안 타시고 성인들이 여러 명이 누가 이렇게 어린이대공원에 무슨 모두의 놀이터라는 게 또 생겨가지고 거기 이제 단차 없이 뭐 이렇게 뺑뺑이 이런 거 탈 수 있는 그 놀이터가 또 있어요. 근데 그게 거의 유일무이한 지금 현재는 놀이터로서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장애학 그 공부를 한 2년 정도 매주 독서 모임에서 했었는데 그때 읽으면서 봤던 책들은 장애인이 세상을 인식하는 어떤 철학이나 내 그 자부심과 자긍심을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런 문제나 사회에서 이제 활동가들이 어떻게 그 장애 법과 제도를 해결해 왔는지에 대한 문제여서 저는 도시나 공간에 관심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분명히 큰 핸디캡이었을 텐데 어떻게 물론 그 얘기가 접근성에 대한 얘기가 있지만 어떻게 해결해 왔을까가 궁금했는데 돌봄이라는 문제랑 그 도시 공간에서의 장애인이 살아가는 거에 대한 얘기가 돌봄은 되게 집안에서의 돌봄처럼 얘기가 되고 또 내가 이 집 앞을 나왔을 때 일은 또 완전 세상과 나 이런 식으로만 얘기가 됐는데 여기서 도시가 어떻게 가꾸어야 되고 돌봐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유경님 말씀하신 대로 진짜 장애인을 둘러싼 세상을 이렇게 쭉 훑어주신 느낌이 들어서 되게 시선이 좋았던 것 같아요. 재밌게 그 부분이 재밌게 읽혔고 첫 번째 장이랑 마지막 장이랑 그런 얘기들이 사소한 것이라는 얘기로 계속 나와서 이게 되게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애정을 쏟아야 된다거나 관심을 서로 가져야 된다거나 하는 게 그럴 수 있는데 이 중간 장에서 계속 어떻게 그걸 할 수 있고 저는 이런 것도 재밌었어요. 소리와 촉각 이런 색채에 대한 얘기들 이걸 이렇게 볼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고 재밌었습니다. 근데 저 이거 보다가 그냥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 그 시각장애인들이 이렇게 지팡이 이렇게 짚어서 계단이 시작된다. 그리고 그 길이 꺾인다 이런 거 표시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일본은
그게 색깔이 없이 그냥 똑같은 패턴, 그러니까 똑같은 보도블록인데 그 위에 이제 올라가 있는 그게 뿅뿅뿅 이렇게 올라가 있는 그게 있고 없고 차이로 구분을 하고. 근데 제가 어떤 공공건축물로 답사가는데 그 소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나 이거 진짜 노란색 너무 하기 싫은데 이 건물이 너무 어울리지 않는데 우리나라 법에서 이제 하고 있는 재료와 재질이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그래서 일본 같이 그렇게 하면 참 좋을 텐데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게 그러니까 색과 상관없이 그냥 그게 오돌토돌 올라오기만 하면 되는 그런 건가요? 아니요. 네. 그건 아니에요? 색깔을 색깔도 되게 미세하게 보여서 색깔을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제가 있어요. 듣기도 그런 네, 걸 다큐에서 알고 본 있어요. 것 같아요. 시각 장애인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아, 깜깜하게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도드라지는. 예, 시각이 좀 약하거나 이런 사람도 맞아, 있는 맞아. 거죠. 그러면은 선명한 노란색이면 훨씬 더 잘 보이는. 그래서 건축가들이 거죠.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 때문에 가끔 우리나라도 그렇게 된 데가 있어요. 무슨 수를 써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나도 그걸 봤는데 그거를 아니면 그게 뭐 그거일 수도 있고 되게 의무조항이 아닌 시설이었을 수도 있고 공공에는 그렇게 못하니까. 근데 어쨌든 그러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같이 판단할 게 아니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어요. 일본 사무실에서 다 같이 일본에 갔었을 때 구마겐고의 그 네즈 미술관 가면은 거기가 딱 그렇게 돼 있어요. 그냥 플레이트가 없고 그 튀어나온 맞아. 바만 이렇게 돼 있어서 그걸 가지고 우리 다 이제 한참 생각하는 거죠. 이게 되는 거야? 이렇게 해도 과연 되나 맞나 이게 더 좋다고 할 수 있나 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시각 장애를 가져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색깔 좀 뭐 어때 이렇게 그냥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 않을까? 그러니 그 미술관 같은 데 가면 원래 빨간색 소화기가 있는데 그걸 이렇게 한 켜 가려가지고 한 거 있잖아요. 그 철판 같은 걸로 그걸 하는 거에 대한 비판을 봤던 것 같아요. 활동가분이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들의 그 미감을 위해서 이걸 이렇게 그냥 누군가의 생명장치가 될 수도 있는 걸 이렇게 가리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그냥 제약 요소인 거잖아요. 완성도라든지 네. 통일감이라는 것이 과연 뭐길래 얼마나 중요하길래 그러니까 저 아는 이제 친구가 강아지를 키우는데 강아지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걔가 이제 시야가 좀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를 데리고 산책을 나가면은 되게 밝은 그 바닥 이런 데들은 그래도 편하게 다니는데 좀 어두운 마감으로 돼 있으면 거기를 못 가는 거예요, 걔가.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색깔을 되게 뚜렷하게 쓰는 것 자체가 되게 가야 되고 편하게 가야 되는 데는 좀 밝게 하고 그다음에 그 주변 부분은 좀 뚜렷하게 좀 어떻게 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되게 효과가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고 도움이 되는 사람한테는 큰 효과가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저도 좀 들더라고요. 사실 뭐 계단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계단 옆에를 색깔을 다르게 해가지고 저는 이게 더 잘 보이게끔 한다거나 계단 끝선에다가 이제 그 논슬립 붙임으로 해서 잘 보이게끔 하는 게 사실 처음에는 저게 그렇게까지 도움이 되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대학원 다니면서 거기 중앙 계단이 그 약간 미끄러운 그 까만색 이제 재질로 돌같이 돼 있는데 거의 끄트머리가 진짜 구분이 안 되게 돼 있는 거야. 근데 심지어 까만색인데 구분이 안 되니까 거기서 발목 접질리는 친구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비장애인에게도 너무 적대적인 환경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왜 도대체 안 해놓는가에 대해서 저는 항상 의문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깁스도 한 친구를 제가 2명이나 봤거든요. 제가 다니는 동안. 함정 아닙니까? 함정? 네. 그래서 안전하지 않아요. 졸업하고 나서 갔더니 그제서야 끄트머리에 그래도 조금 미미하게 차이가 나도록 뭘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그제서야 그거를 그렇게 해놓은 걸 보고 와 근데 이거 지어진 지 한참 됐는데 이제서야 붙인 건 그동안 몇 명이 다쳤을까. 멀쩡한 사람도. 2년 그 동안 자꾸 환경대학원에 뭐 이상한 거 있으면 그 교수님한테 자꾸 얘기한다던데. 이미 소문 났어요? 우리 환경이. 이미 그런 분으로 소문 났구나. 이거 왜 이렇게 하셨어요? 검정 마감으로 된 계단은 진짜 위험한 것 같아요. 너무 위험해. 어두워지면은 진짜 이 경계가 안 보여요. 진짜 저도 이렇게 몇 번 가다 씨 미끄러지고 헛디디고 이런 적이 몇 번 있어요. 위험해요. 진짜 생각보다
네, 미감이 그렇게 중요한가? 그 생각도 해요, 사실. 안전이 더 중요하지. 근데 우리가 공공건축 가서 볼 때 막 그런 거 본단 말이에요. 그 완성도를 보면 잘 된 것 같은데 그냥 한국스러워. 그런 말 해요. 실제로 소장님들이랑 가면. 공공건축 특 한국스러워. 느낌. 우리 한국 특유의- 공공건축 특 느낌. 어떤 느낌이 있지? 그 어떤 굉장히 큰 요소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건 제가 그게 뭐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그냥 그런 현상으로 얘기하는 그럼 난간 때랑 어. 뭐 이렇게 특이한 게 있었다. 그. 맞아요. 그 계단에도 이렇게 다 붙이고 이렇게 유리에도 이렇게 관급 자재 써서 그런가? 가운데 이게 통유리를 했는데 그 비싼 통유리로 벽을 쳤죠. 유리벽을 쳤는데 가운데 막 알록달록한 그 시설의 성격이 맞게 그러니까 어린이 시설이면 막 빨주노초 파랑 이런 거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 진짜 건축가는 떼버리고 싶은데 이렇게 안 법적으로 해야 되고 근데 여기 시설이 어린이 시설이라니까 막 알록달록한 거 붙여놓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내 거지만 내 거 아닌 거라고 하고 싶고 뭐 그런 마음 있잖아요. 내가 안 했어요. 통유리에 새 안 부딪히게 그 점선이나 좀 찍어주지. 그것도 안 하면서.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디자인적인 요소로 보면 개발돼야 되는 좋은 디테일들이 사실은 이제 미감도 좋고 기능적으로도 훌륭한 어떤 좋은 디테일들이 왜 없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게 그 베리어풀이라고 하는 기준들이 지나치게 탁상능동적인 것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어린이 시설을 설계를 하는데 어린이가 놀아야 돼. 그래서 막 이렇게 그물 같은 거 타고 올라가. 그 약간 위험한 환경에서 놀아서 어느 만큼이 안전한지를 본인이 파악하게 하는 게 놀이의 어떤 좋은 기능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이제 어린이 시설이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뭐 원두막처럼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중층 같은 데 애들이 딱 쏙 들어가서 놀 수 있게 그걸 건축가가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베리어풀 심의하실 때 와서 이런 위험한 시설을 없애라! 다 만들어놨는데 올라가지 못하게 하던지 아니면은 장애가 있는 아이들도 갈 수 있게 하던지 아니면 뭐 떨어지지 않게 이거는 허가를 내줄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었대요. 그래서 되게 난감했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브레이크를 걸기 위한 심의도 물론 있겠지만 근데 어떤 약간 탁상공유적인 것도 있고 유치원 시설 같은 거 하면 난간 높이가 1점 몇 메타? 아이가 안 떨어져야 다니니까 약간 이렇게 올라타서 이렇게 내려볼 수 없는 높이로 하는데 뭐 거의 성인 어깨 수준까지 뭐 이거 높이라고 심의할 때 베리어풀이 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는 위원들도 있었다면서 이건 너무 상식과 다른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건축이 조금 더 역할을 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더 나은 환경을 위해서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는 법이 지나치게 스트릭트하고 너무 원론적이고 이게 현실에 반영하기 어려운 것들도 좀 있지 않나 막 이런 괴리 같은 거를 그냥 현장에서 좀 느끼게 되는 게 아닌가 생각 좀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이제 보면서 그런 생각도 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이동성의 문제를 제가 생각하면서 이 책이 떠올랐는데 이게 감속주의라는 그 타이틀로 잡지예요. 1년에 3-4번 나온 빨간 급진적인. 급진적 잡지. 아주 급진적인. 옛날에 좋아했던. 네. 여기 얼마 전에 무슨 미술관에 강연이 있어서 들으러 갔다가 이 시리즈로 강연을 하는 걸 우연히 듣고 그냥 했는데 여기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너무 빠른 속도 지향적인 지금의 사회 시스템, 자본주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시스템이 문제지. 그래서 예를 들어 장애인들도 장애인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겠다. 하여튼 그 불편한 뭐라고 표현해야 장애인 표현해도 돼요. 그런 분들이 장애인, 미장애인. 빠르게 이동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한 거냐?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건 맞는데 이들의 기준이 뭐 환승하는데 1시간이 걸리는 게 문제일 수 있어. 근데 그걸 3분으로 단축해줘야 되는 거냐?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속도에 미친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감속주의라는 게 이 속도에 브레이크를 걸겠다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빠름의 속도에 저항하는 아주 구체적인 행위와 그런 우리 실천이 필요하다. 왜 빨리 살려고 하느냐? 그 빠르게 하지 않는 느린 것에 대한 그 가치를 더 키우고. 뭐 그렇게 해야 서로가 이제 공생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여러 가지 내용 중에 되게 인상적이어서 현대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몸은
경제적으로 유용한 방향으로 빠르고 효율적으로 움직이도록 규율되어 있고 도시 공간도 그 기준에 잘 맞는 사람들에게 최적화되어 있다. 이건 약간 이런 지금 하고 있는 책의 논리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근로자의 많은 형태들이 장애가 없는 남성의 배타적 영역으로 더욱더 인클로저되어 있다. 출근 시간 엄수, 노동 시간 할당. 그러니까 불편한 몸을 가진 사람은 절대 이룰 수 없는 어떤 그런 목표치 같은 것들이 우리 사회 표준의 정상의 범위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도시적 삶의 근본은 자본주의가 배당한 시간에 몸을 길들이는 것이다. 게으르거나 무능하거나 자기 관리를 못하는 사람으로서 이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치부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정상적 신체를 가진 남성 중심으로 되어 있는 도시 공간의 설계가 문제다. 그러면서 우리가 했던 그 책들이 막 언급이 돼요. 여자를 위한 도시는 없다. 그래서 아이를 낳고 유모차를 끌고 나서야 이 도시가 얼마나 불편한 도시인지 우리는 깨닫게 된다. 뭐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런 자본주의적인 리듬에 저항하려고 하는 그 행위가 더 중요한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 책을 뭐 다 읽을 수는 없지만 그냥 뭐랄까 어떤 방향으로 이러한 정책이나 혹은 이런 디자인을 다루는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을 설명할 때 극단적으로 한쪽으로 가서도 안 되고 이쪽으로 가서도 안 되고 그 균형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굉장히 효율을 추구하는 방식에 맞춰서 장애인에 대한 어떤 그런 시스템도 구축을 하게 되면 그것도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그냥 했던 것 같아요. 이 책은.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장애인이 더 빨리 가게 하는 방법을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접근하지 못하는 시설을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거거든요. 접근성의 그러니까 문제. 장애인이 1 정도 가는 접근할 수 있는 시설을 3의 속도로 갈 수 있게 하는 게 아니고 아예 못 가는 0을 1로 만드는 거고, 이거는 사실 아직 10%도 저는 도달하지 못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건축사 사무소 하는 입장에서는 이 장애인 시설 설치 기준 이거 계속 변하잖아요. 이제 상반기에 한 거랑 하반기에 또 다른 얘기하고 또 BF 집어넣으면 그때 또 다른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항의를 하면 그분들은 또 그런 얘기를 해요. 전 납득할 만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교정으로 해봤어. 예를 들면 장애인 화장실 앞에 그 장애인 표시하는 블럭을 설치하도록 돼 있었는데 어떤 때 이후부터는 그걸 입구 옆에다가 표시하게 돼 있거든요. 왜냐면은 화장실 들어갈 때 휠체어가 바닥에 걸리는 거죠. 이런 세세한 것들을 설치해봤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 그 다음부터 너네 이렇게 해. 그러면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아니 그땐 그 소리 했는데 지금 왜 이 소리 해? 이렇긴 하지만 그게 빠르게 변화한다는 건 그만큼 빨리 테스트를 해보고 반응을 듣고 계속 수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이제 허가에서 요즘 최근에 가장 큰 이슈는 그거예요. 장애인 시설 설치 기준 만족시키고 못 만족시키고, 처음에는 사전협의 갔을 때 됐다 그랬다가 나중에 가니까 이거 더 하라고 그러면은 우리 하는 일의 성격상 그거 굉장히 크게 곤란한 상황이 많이 있거든요. 시간, 노력, 중간에 허가 차질이 생겨. 그렇지만 그냥 그 과정일 수 있다. 어떨 때는 저쪽 구에서는 저게 된다 그랬는데 이쪽 구에서는 그게 안 된다 그러면 또 너무 슬퍼지고. 업데이트가 안 돼. 사람마다 달라요. 심지어 센터마다 달라요. 허가권자 한국은 이렇게. 근데 힘들죠. 굉장히 제일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요즘에 허가 받는 데 있어서는. 거의 그 정도로 느끼고, 그러니까 완전 이거랑은 완전 이상적인 뭔가 지금 약간 제도, 지금 체제에 대해서 아예 자본주의 체제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규정하는 거에 대한 얘기고, 이거는 완전 실무에서 느끼는 거에. 네, 맞아요. 다른 얘기인데,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장애인이 더 빠르게 가도록 하는 방식을 고민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러니까 근데 이거 비슷한 얘기가 여기 것과 책에 있어요. 갈수 46페이지. 46페이지인데 약간 중간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약간 거기에 장애인은 우리 사회가 제도에 놓은 보편적 기준에 의해 장애인으로 분류되었다고. 우리가 그냥 제도를 먼저 해놓고 어디까지는 장애인, 비장애인 이렇게 해서 사회 통념적 개념으로 만들어놨다. 장애인이라는 등록 기준을 정하고 보상 기준을 설정한 뒤 사회는 스스로 편견과 오류의 덫에 빠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지금 실제로는 진짜 이렇게 느끼거든요. 여기 책에도 거의 머릿말에서 아예 들어갈 수 없어서 돌아오는 일? 저는 요즘에 그 위라클이라는 유튜브 아세요? 박위라는 사람이 하는 유튜브? 그 사람이 하는 유튜브인데 진짜로 그냥 어쨌든 그들이 원하는 거는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함께 사는 거거든요. 그냥
일상생활. 일상생활. 나는 더 빨리 가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가고 싶은 거거든요. 갈 수 없. 근데 아직도 그런 데 되게 많아요. 네. 이거를 속도를 논할 수 없어. 그러니까 정말 비장애인이 장애인이 조금이라도 더 빨리 가는데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까 이 말 하는 건 좀 너무 그렇죠. 맥락이 제가 어떤 맥락인지 네. 모르겠지만 장애인이 접근하지 못하는 시설이 얼마나 많은데 아예 닿을 수 없는 시설이 많은데 그들이 단지 뭐 자본주의 사회에 더 빠른 어떤 흐름을 타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더 빨리 이동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라고 얘기하는 거는 조금 부끄러운 거 아닐까 만약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 이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우리는 이런 양극화가 해소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빠른 사람들은 훨씬 빨라지고 느린 사람들은 멈춰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에서 소외되는 것들이 더 커지게 되는 상황이고 그랬을 때 그러니까 속도의 문제로만 해석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 말씀에 되게 공감해요. 그러니까 저도 그 물리차 끌고 그러니까 나 그냥 그 뭐 8차선 도로를 끝을 자전거처럼 쌍둥이 요차 끌고 다녔잖아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그러니까 그 불편함을 이렇게 해소시켜 주는 것이 기술이 해야 될 일인데 그 속도를 빠르게 높여주는 그 기술이 그 일을 해줘야 되는데 그 기술은 편안한 사람들을 위해서 더 이게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그 소외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속도만 해결해주면 된다는 방식으로 해석해서도 안 되고 이 기술을 그런 방식으로 써서도 안 된다 하는 생각이 그냥 이 책에 들어있었던 게 아닐까. 그러니까 그냥 지금 생각하기로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러면 이 책을 보면서도 그럼 이제 건축가가 무엇을 해야 될까 뭐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설계적으로 풀어줄 수 있는 거는 뭔가 이렇게 다 정해져 있는 그 솔루션이 사실은 거의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야 할 어떤 그 가이드라인이 다 있는 거잖아요. 그것만 잘 따르면 된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나도 그 생각했어. 다음은 그러니까 그 다음은 그 뭘까? 얘기가 있어요. 그게 약간 최소만 지킨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닌데 사람들이 다 최소만 지키려고 하니까 더 안 되는 것 같다라는 그 말이 여기 책에도 나오고. 그게 그런 그 인허가 할 때도 딱 그 회전 반경 1.5, 1.5면 도면에 1.5, 1.5 하면은 그 허가할 때 심의할 때 그 큰 건물들은 다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 되게 억울해하는 설계자들. 그런데 이제 여쭤야 되는데. 내가 그거를 근데 당연히 뭐 면적이 로스가 나고 전용률을 올려야 되고 이제 그러는 것도 자기가 이제 OR을 받은 거니까 당연히 그거는 이제 어떤 한쪽의 의무기도 하는데 이게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면 진짜로 딱 그 법규만 준수한 1.5 반경을 지나가는 내가 그걸 누린다고 내가 그거를 이용한다고 장애인이라고 생각하면 되게 모욕적일 것 같아. 진짜 딱 그 치수만 지켜서 너에게 사실은 허용된 건 딱 그리고 되게 다채롭잖아요. 그거는 딱 그 휠체어만 타고 상반신이 굉장히 멀쩡한 상태로 그거 시뮬레이션이 된 거잖아요. 약간 그러니까는 그거를 들어갔을 때 경사로도 사실은 모욕적인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뭐 1단계는 단차고 2단계는 경사로고 3단계는 그냥 평지잖아요. 아예 그냥 단이 없는 거. 약간 그런 것처럼 그런 거를 지키기 위해 만드는 것도 이게 아니니까 이거를 만드는 건데 이거를 법적으로 딱 1.5 더 만들려고 해서 약간 너무나 입 대빨 나오는 약간 그런 상황이 늘 놓여지는 것 같아. 아 근데 그거는 뭐 그거를 생각하기 전에 매뉴얼을 지킬 것들이 많으니까 이제 그거에 매몰되니까 당연히 이제 그러고 뭐 퍼블릭이 아니니까 설계 건축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은 어떻게 보면 퍼블릭과 맞닿아 있지만 그거를 계속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현장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 그 기준을 지키는 거에 있어서 서로 되게 치졸한 싸움을 하고 있는 약간 그런 거. 그런 근데 일인 것 같아요. 그래도 몇 년 사이에 되게 생각 자체가 달라진 게 옛날에는 이렇게 공간도 좁은데 장애인 화장실 이거 넣어야 되고 1.5 이거 지금 이거 반경 넣어줘야 되고 와 진짜 답 안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던 시절이 있었는가 하면 요즘은 그냥 당연히 그건 넣는 거니까 맞아. 네. 어떤 시절이 지나갔어. 그거는 당연히 넣는 거야. 어떤 넣는 시절이 거고 지나갔어. 일단 다른 데에서 공간을 뺄 고민을 해라고 다들 생각할 거예요 지금은. 장애인 소방 그렇게 된 것 같아. 그건 장애인이야. 그럼 아예 건들지 마. 그거는 그냥 가는 거고 그리고 이거 공간을 바꿀 수 없어요. 그 소방 때문에 그냥 됐어. 소방이랑 장애인 나오고 그냥 그렇게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요. 그게 법적으로는 된 것 같은데 사실 저는 현실적으로 전혀 안 돼요. 그 모두 1층이 사실 저희가 제가 성동구는 잘 모르고 광진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 한참 할 때 그 청년 활동가들이 그걸 시도를 했는데 그 성동에서 한다고 이제 바로 옆에 시장 말이에요. 한 개밖에 그렇게 못했어요. 이게 동의가 안 된대요. 그런데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벌써 꽤 된 일이잖아요. 맞아요. 엄청 된 일. 2, 3년 전인가 한번 다시
그러니까 다시 리마인드처럼 다시 그 청년들이 한 바퀴 돌았대요. 그 하나 설치됐던 것도 뗐고 하나도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제로 정도가 이게 그게 되게 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임차인의 문제가 있고 건물주의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협의해야 될 주체가 한 명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게 또 이게 경사를 하려면 도구 또 점용해야 되니까 이 점용하는 거에 대한 또 허가를 신청해야 되고, 그럼 구청 관계 있고 이렇게 다 되니까 그게 진짜 말한 대로 설치 하나 하는 거 진짜 힘들대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성동구에서 먼저 그거를 이렇게 했고, 그거를 좀 이제 서울시에서 우리가 더 열심히 해서 설치 진짜 하게 해줄게, 약간 이렇게 해서 실제로 그 설치를 몇 개 했는데 진짜 몇 개 안 돼요. 맞아요. 10개도 안 돼요. 제가 듣기로는 10개도 안 돼요. 사람들이 정말 놀랍게도 우리도 해봤지만 진짜 보수적이에요. 도시의 환경을, 그러니까 좋게든 나쁘게든 어떤 식으로든 지금에서 아무것도 건드리지 마. 그러니까 이런 태도예요. 그러니까 벤치가 생겨. 그러면은 나도 지나가서 앉고 좋을 것 같고 별로 불편한 게 없어요. 없지만 엄청 반대한다? 왜지? 난 그게 진짜 궁금해. 본인 대지에 놔야 되는 것도 아닌데. 아니에요. 내 땅 아닌데요? 공공 네. 보던데도. 네. 그런 것을 굉장히 거슬려하고 정말 질색팔색을 해. 되게 자주 있는 일 얘기해 줄까요? 어. 자기 건물 앞에 따릉이 설치하면 민원 넣어요. 우리 동네 다 없어졌어요. 저희도 그래서 가로수 심는 거랑 똑같이 생각해. 가린다고 생각해. 상가 가린다고 생각해. 약간 그런 거야. 공공에게 내 거 건물 전면. 건물 이제 앞에는 그게 인도잖아요.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거 가린다고 민원 넣어요. 저희는 그 심지어 성북천에 있는 다리에 그게 이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사람들이 거기 제일 많이 되긴 했어요. 거기다 제일 많이 되니까 이제 걔가 이제 그 보도블록 있는 데까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나갈 데가 없어서 그랬는지 거기 싹 없어졌어. 그럼 어디로 갔어요? 그럼 그러니까 이제 그 점점 따릉이 아예 없는 거야. 거기 아예 없어진 거야. 그냥 스테이션이 없어. 스테이션 자체가 아예 없어. 우리 사무실 근처에는 한 2개 있고 또 하나 막 만들고 있었어요. 그러면 거기서 자전거를 타고 저 건대까지 갈 수 있고 이랬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만들던 게 없어져. 이것도 없어져. 그러니까 누가 되게 강력하게 아마 한 명? 지속적으로. 한 명이 지속적으로. 두세 번 전화를 넣었겠죠. 근데 난 진짜 웃긴 게 한 명 민원 넣으면은 그 수십 명이 사용하는 그 스팟이 없어진다는 게 그걸 꼭 거기다 해달라고 민원 넣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렇죠. 반대 민원을 넣어야 되는구나. 그럼. 아니 근데 반대면 민원이 굉장히 많은 정책이나 뭐 그런 거에 영향을 또 미치고 엄청 받잖아. 그거에 힘이 되게 많이 작용하지 않나요? 근데 이게 누구의 민원이냐에 따라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리고 이게 민원이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진 게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맞아요. 10년, 15년? 근데 그게 너무 강력해졌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냥 왜 이렇게 그러니까 뭐 얌전하게 그러니까 제대로 얘기하는 민원이나 아니면 그냥 주민들이 하는 민원은 사실 힘이 하나도 없고 구청장실 바로 갈 수 있는 민원이거나. 그 따릉이 생겼을 때 바르셀로나에서 비싱이라고 하거든요. 거기는 그게 처음 생겼을 때 난리가 났는데 그 도시는 오토바이를 엄청나게 많이 탑니다. 그래서 차선 하나가 오토바이 주차예요. 쫙. 네. 정말 많이 타니까. 근데 차를 주차할 데가 별로 없으니까 다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다 교수님들도 옆구리에 그 헬멧 다 끼고 수업 들어오고 다 이러거든요. 근데 이제 따릉이가 생겼어. 그럼 따릉이 주차할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이거 어디다가 만들어? 보도블록 위에는 못 만드니까 우리처럼 거기 위에는 안 만들고 그러면 이제 오토바이 비켜 오토바이 비켜 해가지고 이걸 만들었어. 그러면 그 사람들 가만 있겠냐고. 아니 무슨 타지도 않는 자전거를 가지고 와가지고 자전거 길도 없는데 안 그래도 오토바이 주차할 곳도 없는데 너네 여기에다가 이딴 식으로 하냐고 뭐 신문에 욕을 하고 항의를 하고 뭐 이래서 말세다 이래서 바르셀로나는 망한다. 정말 망조다. 네. 자전거 따위가 돌아다니다니. 1년 지나서 그냥 조용하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다들 자전거 다 잘 타고 다니고 자전거 도로 더 생기고 스팟 더 생기고 그러니까. 그걸 견뎌낸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아 그러던가 말던가지. 정책으로 정해서. 정책으로 우리는 정했고 우리는 갈 거고 네가 무슨 오토바이 어쩌고 찡찡거리던가 말던가 우리는 정했어. 이런. 행정의 힘이 좀 그거를 다들 막 사회적 합의 어쩌고 하지만 사실 그게 합의 언제 다 봐. 필요한 게 있으면은 그렇게 밀고 나가야 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고 근데 반대로 그 정말 정반대 케이스가 전장현 시위에 대한 그죠. 이 그 서울교통청의 이 대응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제가 근데 너무 놀랐던 게 거기서 그 언론 플레이를 다 했잖아요. 그래서 완전 했잖아요. 그래서 막 시민들이 이 지연되는 것에서 불편하게 생각하고 심지어 자기들 고장 나가지고 고쳐서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도 전장현 씨 핑계를 대가지고선 느려졌다고 얘기를 하고 진짜 말도 안 되는 쓰레기 짓을 했잖아요, 사실. 근데 놀랍게도 그 언론 플레이가 효과가 있었다는 걸 제가 출근해서 알았거든요. 맞아. 짜증을. 건축사무소 쉐어하는 다른 사무소 직원들이 모여가지고 근데 그래도 다른 사람한테 피해 끼치는 건 좀 아니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놀랍죠. 네, 너무 놀랐어요. 우리 중에 누구 진짜. 하나도 다 휠체어를 타는 사람이 될 수 있는데. 네. 아니 근데 사실 휠체어가 아니라 그냥 유모차만 해도. 유모차든 아니면 유모차도 아니고 15kg짜리 캐리어 하나만 끌고 캐리어 다녀도 10kg, 한 5kg짜리만 끌고 다녀도 알게 되거든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근데 와 쟤네들은 과연 엘리베이터를 안 탈까라고 생각해보면은 정말 체력이 약해서 엘리베이터를 타는 애들이거든요. 걔네들은. 근데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게 전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제가 너무 정색을 하고 막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와 이렇게 되게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진짜 많이 봤어요. 그쵸. 진짜 네. 진짜 많이 뭔가 봤어요. 내가 봐주려고 했는데 도저히 못 참겠다는 식으로 말하지 않아요? 맞아. 나는 너무 호의적인 충격적이었어. 시민일 수 있었는데 너희 같은 너네가 뭔가 장기적으로 하니까 내가 아침마다 너무 참을 수가 고통스럽잖아. 없잖아. 이런 식으로 말 진짜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모두가 알잖아요. 이 상황 오죽하면. 때문에 뭐 지각할 수 있다는 걸 아니까 사실 거기서 확인증도 끊어주는 거고 그게 있으면은 지각으로 뭐 인정 안 해주고 뭐 이런 것들도 다 있는 건데 그냥 그 언론 플레이가 먹히고 다들 그거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었고 근데 그거를 그 공공기관에서 언론 플레이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상식에서 끔찍한 일이죠. 어긋나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왜 그렇게까지 할까? 그러니까요. 와 진짜 얻으려고. 사실 되게 악마 약속을 같아. 안 지킨 건 맞는 건데. 응. 원래 리프트 다 없애고 엘리베이터 만들어주기로 원래 그렇게 합의를 다 맞아. 해준 거였었는데 그걸 안 지켰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근데 나온 사실은 건데. 엘리베이터 막상 만들면 다 탈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잘 타잖아요. 자기들 엘리베이터에 못하게 양보 안 먼저 하잖아. 타잖아요. 아니 그 휠체어 양보 안 하잖아. 절대 안 하죠. 네. 엘리베이터 절대 진짜 안 많이 하죠. 타요. 이제 그래서 지하철 노인들 너무 많아갖고 이제 계단 다 없애고 엘리베이터 다 바꿔야 되는 거니까 줄 계속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줄 진짜 우리도 많이 언젠가 다 같이 저걸 탈 텐데 난 그 생각하는 거예요. 그 운동 진짜 이제 많이 엘리베이터 설치 운동을 하신 제가 아는 그 사회복지 전공하시는 분이 여자분이 그 몇 달을 가서 자기가 했는데 서명 받고 이러면은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데 와서 멱살 잡고 화내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있대요. 근데 조금 이거 약간 노인 혐오 같아서 그렇지만 좀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주로 많이 와서 아무런 그분에게 해를 끼친다고 하지 않았는데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달라는 것들이 그들에게 어떤 큰 모르겠어요. 뭘 해를 끼치는지 모르겠지만 막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멱살을 잡고 막 흥분을 해서 와서 화를 내고 근데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고 해서 해달라고 하는 이제 서명을 받는. 서명을 받는 뭐 이런 그 운동 거기에? 지하철에서 몇 년 했었잖아요. 그리고 막 화를 내고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지금 엘리베이터 몇 군데 설치되고 나서는 제일 먼저 앞에 서서 제일 먼저 타는데 저는 그거 볼 때마다 너무 그렇다고 그럼 자기네들이 무슨 엘리베이터 안 탈 거야? 아니잖아. 그치만 왜 와서 화내지? 너무 맥락을 모르겠어요. 그건 알고리즘 때문인 것 같은데. 그거 약간 그거 방해하면 알바비 준다고 한 게 아닐까? 이런 합리적인 의심이 그런 나는. 거나 아니면 알고리즘 저것도 빨개. 왜냐면 그런 거 하는 애들 존장해. 민생정원 주는 것도 막 피켓 시위에서 사람들이 준다고 그러니까 제일 먼저 나. 아니 이런 거 아닐까? 그러니까 누구한테든 나는 분노를 하고 싶어. 근데 힘 있는 세력한테 분노하면은 나는 당할 것 같아. 근데 쟤네들 보호하니까 뭔가 정부에 대항하는 것 같고 힘 없는 것 같고 아무런 그게 없는 애들인 것 같아. 일단 가가지고 붙어. 나를 해코지 못할 것 같아.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사실 여기서 제일 잘못된 거는 그런 시위하는 세력들이나 아니면 사람들을 적대시하는 이제 공공인 거죠. 공공이 그들에 대해서 그런 식의 태도를 가지니까 사람들이 우리도 그러면은 진짜 사람들을 무시하고 뭐 욕하고 해도 되는 거구나. 우리는 올바른 시민이니까. 네. 공공은 기본적으로 경찰들이 전장현에 대해서는 막 진짜 가차없이 이렇게 하는 거가 느껴져요. 진짜 되게 약자, 완전 약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웬만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이런 시위는 함부로 못 하잖아요.
약간 만만하게 생각하니까. 그게 더 마음이 나는 안 이런 심리인 것 같아. 사람들이 동정은 되게 쉬워. 그러니까 동정을 하면서 동정을 하면 내가 좀 올라가는 것 같잖아. 근데 이거 김혜란 소설을 읽으면서 생각한 건데 그 동정은 되게 쉬워서 내가 힘들어도 너가 더 힘들면은 너 앞에서 약간 우쭐하면서 내가 더 도와줄게 이렇게 나도 좀 올라가잖아. 그거는 좋은데 그 무슨 소설의 내용이냐면은 내가 약간 장애인인 애가 있어서 걔는 내가 공짜로 내가 너 책 읽게 해줄게 책 공부 해줄게 했는데 갑자기 걔네 집에서 집을 사게 된 거야. 자가를 사게 된 거야, 아파트를. 근데 나는 집이 없는 컴플렉스가 있는 선생님인데 갑자기서 이때까지 나는 힘들어 얘를 공짜로 과외를 시켜주려고 했었는데 얘가 집을 샀다니까 과외를 못 시켜주겠는 거야 갑자기. 그러니까 짜게 식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그런 마음처럼 약간 장애인을 동정해서 내가 도와주면 내가 빛나니까 좋은데 되게 그런 무브먼트는 되게 자각 있는 행동이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 앞에서 위축되는 거 아닐까? 아니 근데 그렇게까지 이런 생각할 거 있어요. 너무 많이 우리나라는 너무 많이 생각했나? 너무 이게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개신교의 문화에서 오지 않았을까. 그 교회 다니는 친구가 또 그런 얘기를 해줬는데 그러니까 외부의 적이 있어야 우리의 내부의 결속이 단단해지기 때문에 외부의 제일 적을 쉽죠, 그게. 언제나 상상하잖아요. 조선 우리 말기에도 이때까지- 그랬죠. 이때까지 우리나라도 전체적으로 뭐 빨갱이 외부의 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뭉친다 이런 설정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빨갱이가 없어졌어요.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는데 아직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어떤데요? 어디선가 국가 질서를 교란시키는 어떤 세력이 있어줘야 되는 거야. 그래야 내가 적을 맞아요. 미워하고 진짜로. 우리가 나는 뭉치는 법은 외부의 적을 만드는 것밖에 없어. 네, 그러니까 그런 세력이 있어줘야 그리고 내가 선진 시민이 될 수 있잖아요. 그들을 핍박함으로써. 근데 빨갱이들이 사라지는 바람에 난 아까 그 알고리즘이 그 얘기예요. 그- 그 알고리즘 그- 때문에 그 전장형 하는 애들은 빨갱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공격하는 그 유튜브 알고리즘. 그래서 그냥 그러니까 보면 열받아서 그냥. 되게 욕설 뺀 잡는 없어 거지. 보이는 사람들을 딱 이제 딱 너다 오늘은 너다 이번은 너다 오케이 이러고 이제 공격하고 뭐 밑도 끝도 없이 그렇게. 저는 뭔가 장애인이면 내가 막 1,000원, 2,000원 주면 고마워하는 불쌍한 사람이라는 그 생각이었는데 박경석 님이 하는 그 전장현은 되게 어떻게 보면 나쁜 장애인 본인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나는 나쁜 장애인이 될 거고 너희한테 착해 보이고 싶지 않고 그거에 대한 어떤 좀 당황과 거부감? 그게 또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는 장애인들은 내가 이렇게 해주면 고마워하고 이래야 되는데 자기들이 뭔가 주장하고 요구하고 하니까 일단 불편하고 왜 이렇게 하는 거지? 이거에서 어떤 그 거부감도 되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우리가 장애인이랑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거야. 그러니까 장애인을 보면 다 그렇게 하는 그 위라클이라는 유튜브를 보면 집안에 장애인이 걔가 집안일도 할 수 있는데 다 너는 가만히 있어 너는 가만히 있어 맨날 늘 동정하고 가족들 사이에서 걔는 늘 뭐 이거라 뭐 좋은 거라도 뭐 주고 막 계속 이래갖고 오히려 걔가 더 고립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시키면 되는. 그래서 가족들마저도 장애인이 있어도 그거를 어울려 살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장애인은 그냥 동정과 어떤 그런 그렇게 돌봐야 되는 시선으로만 보는 게 시작이 일단 어긋난 거고 거기서 오는 그들의 뭔가 활동을 할 때 불편함? 약간 그런 것도 난 약간 있는 것 같아. 근데 이 책 내용 아니 저는 이 책 읽을 때 사실 제가 설계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진짜 설계하는 사람들이 이 문제에 닥쳤을 때 제일 고민하는 게 뭘까 그냥 그런 게 사실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긴 했어요. 나는 이게 타겟이 설계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아니야, 네, 일반 완전 일반인 완전 대상인 것 일반. 같아서 완전 일반. 그래서 그냥 일반 사람들이 법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거를 한번 알려주는 책이었던 거 맞죠? 맞아요. 그래서 완전 그냥 일반인들이 읽거나 혹은 이제 그 학부생들이 그런 장애인 편의시설 계획하기 전에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읽으면 좋은 책일 것 같다라는 생각은 했어요. 근데 실무 건축가들에게는 사실은 너무 라이트. 네, 너무 가벼워. 너무 라이트해서 난 좀 힘들었어. 왜냐면 요즘에 유니버셜 디자인 뭐 이런 거 책자 이런 나오는 게 이것보다 훨씬 더 디테일하고 내용이 엄청 이게 근데 불과 몇 년 사이라서 10년 전에는 사실은 더 신선한 내용이었던 거죠. 너무 원론적인 맞아요. 내용이 좀 맞아요. 제가 실무자로서 경험한 게 되게 다 대치되는 게 많아가지고 여기서도 그 언급을 하긴 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디렉션은 주진 않아가지고 좀 답답했는데
근데 제가 느꼈던 제일 대치되는 게 그러면 아까 좋은 공간을 만들었는데 그러면 장애인이 아예 갈 수가 없는 공간이에요. 그러면 삭제되는 게 맞는 건가? 아니면은 그래도 존재라도 해서 누군가는 쓸 수 있게 냅두는 게 좋은 건가? 그런 게 항상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한 게 2층에 그냥 1층에 지붕인 뚜껑인 거예요. 거기가 유휴 공간이 될 것 같아서 거기를 계단이라도 만들어서 유휴 공간을 옥상 정원으로 쓰겠다라고 했는데 그거를 장애인 올라갈 수 있게. 왜냐면 장애인 갈 수 없으면 존재하면 안 되는 공간이다라고 빼라 그래가지고 엘베를 놓거나 근데 너무 작은 규모 건물이라 엘베가 없었어요. 그래서 옥상 정원이라도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던 공간인데 안 돼서 그냥 기계실만 있는 관리자용 공간으로 그 계단도 닫아버리게 폐쇄하는 그걸 설치해라까지 가가지고 그 앞에 철문 같은 걸 달아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갔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있었고 그리고 또 그냥 건물 주변을 삥 두는 돌루는 산책로 같은 걸 만들려 했어요. 그냥 순환동선 같이. 근데 거의 너무 좁아서 1.5 폭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두지 마라. 아니면 1.5를 넘게 하든가. 그냥 산책로 개념으로 가볍게 갈 수 있는 또 굳이 이게 비집고 들어가야 되는 좁은 공간만 남아 있었어가지고 거기를 갈 수 있게 그래도 순환이 되면 좋으니까 하게 하자 했는데 그거를 장애인이 갈 수 없으면 존재하지 않게 하라고 또 해서 산책로를 BF심의회사요? 네. 그게 무슨 프로젝트? 뭐든지 다 체육관 그래요. 같은 거였어요. 근데 모든 프로젝트 다 그냥 뭐- 마찬가지. 근데 이게 가보지 않은 길이라서 모르겠는데 그 오목공원 있잖아요. 오목공원도 처음 컨셉은 그 회랑을 만들고 위에 되게 기분 좋게 지붕만 만든 거였는데 지붕 올라가려고 계단을 만드니까 엘리베이터 2개를 놓으라고 한 거예요. 장애인도 올라갈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좀 처음에 개념은 깨졌는데 엘리베이터 설치를 했어. 그 이제 공원이고 하니까. 엄청나게 유모차를 끌고 가서 거기 유모차 끌고 올라가가지고 2층에서 어머니를 유모차 파킹해놓고 거기서 수다를 엄청 떨어요 위에서. 그래갖고 오히려 그거 위에 그거 없었으면 유모차 못 올라갔잖아. 약간 그래서 약간 이게 가보지 않은 길이라서 모르겠어. 그거 만약에 뭐 양성화해갖고 통로는 당연히 안 됐을 것 같고 옥상 엘리베이터 했으면 장애인 일반인도 다 탔을 거고 약간 그런 모두를 위한 베리어 프리다. 그거는 약간 아까 그것처럼 무단차랑 그런 거는 장애인만을 위한 게 진짜 아니라서 모든 건 그렇게 만드는 게 나는 맞다고 기준을 그냥 생각한다. 그렇게- 이게 그런 거예요. 누구를 위한다는 옛날- 말이 아니. 그 사고방식 자체,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는 그 기본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휠체어가 못 가? 그럼 사람 쓰는 공간으로 만들지 마라는 게 이 기본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옛날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세상을 살았기 때문에 장애인 묶어도 여기 뭐라도 하면 되지 뭐. 즐기면 되잖아. 비효율적이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기준이라 생각하면 휠체어가 못 가는 것은 일반 사람도 못 간다. 이것이 앞으로의 기준이 되면은 또 그것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나만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다 같이 갈 수 있어야 이게 좋은 공간이다라는 인식이 계속 생길 것 같아요. 우리가 그전 세계를 알던 사람이라 가지고. 그래서 그래. 내 친구 요즘에 그 애들 교과서 보면은 교과서 사파에 휠체어 탄 사람이 한두 명씩 맨날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교과서를 보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휠체어 탄 사람이 같이 있는 게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고도 내가 휠체어 타고 가는 사람이랑 같이 다니는 게 익숙하지 않은 거야. 근데 그런 사람이랑 항상 같이 다니게 되면 그런 거를 겁나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그게 당연한 디폴트가 되는 거지. 근데 또 그게 또 있어요. 근데 저는 약간 진짜 나쁜 사람 쪽에 서서 아니야. 하게 네. 되는데 네. 근데 또 BF를 위한다고 하는 게 또 저희 회사에서 한 다른 건물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또 사소한 문제예요. 이거는 샤워실과 탈의실 간에 단차를 두지 말라 해가지고 샤워실 물이 다 미끄러져 나와서 탈의실로 번져요. 그런데 구배를 잘 잡았어. 왜 자꾸 왜 그걸 어디다가 트렌치를 어디다 거기다가 끼고 왜 단차를 만들어? 트렌치를 안 그린 거야? 단차를 넘어갈 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한 디테일이 연구가 안 됐으니까 그저 디테일로 하면 당연히 물이 다 넘치고 난리가 나겠죠. 그럴 수 그게 있겠네요. 맞죠. 하시려고 했던 말 좀 해주세요. 아니 그래서 어쨌든 2cm
넘치만 있었어도 안 넘쳤을 텐데 넘침으로써 더 장애인 휠체어 다니기 미끄러운 상황이 된 게 아닌가. 그게 뭔가 지금 너무 흑백 논리에 빠져 있어. 이거 지금 아니면 단차를 없애야 돼. 약간 그게 아니라 다른 솔루션을 둘 다 행복할 수 있는 솔루션을 찾아주는 게 건축사입니다. 당신은 건축사니까요. 이제 해결하십시오 그것을. 이제. 아니 근데 그런 혼란이 생기는 때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전에 솔루션은 단차를 살짝 두면은 모든 것이 다 쉽게 끝나는 거였는데 쉽게 하려고 새로운 하지 마요. 디테일을 또 생각을 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레벨이 똑같아짐으로써 그러면은 해결해야 되는 게 몇 개나 되는 거지. 디테일이면 뭐 기존에 하지 않았던 거 거기 트렌치 안 묻어도 되는데 트렌치 묻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네. 그 과정이죠. 내 생각에 그게 설계가 재밌어. 그런 거 해결하는 게 재밌어. 그것 때문에 집에 안 가고 계속 그거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될까? 여기 하면 어떻게 물이 안 셀까? 이러면 재밌어. 광기가 느껴지시죠? 난 그런 거 너무 재밌더라고. 요즘에 재밌어. 왜 설계 안 하세요? 지금 왜 설계해요? 그런 게 설계적으로 풀려도 너무 좋을 것 같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디테일들이 그냥 많이 나와서 사실 그냥 있는 거 끼워 그런 일본이 약간 그런 게 잘 되나? 뭐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근데 그 누가 많이 써야 돼. 그 누가 하려나? 근데 그러니까- 진짜 억지로 하게 하니까 빨리빨리 적응되는 것 같기는 해요. 네. 저 공공도서관 되게 최근에 신축된 공공도서관이 접근성을 얼마나 지키고 있는지를 같이 이렇게 확인하는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다 그 기준에 맞춰서 했었거든요. 여기 갈 때 점자로 이렇게 해놓고 하는데 실제로 시각장애인 분이랑 지팡이를 짚고 가니까 어디선가 끊기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시각장애인이 안 가서 확인을 안 하니까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다가 그냥 끊겼는데 끊긴 아무도 줄 모르지. 아무도 모르고 시각장애인분은 잘 안 가게 되니까 모르고 그래서 막 저희 했던 얘기가 지금 막 그 장애물 자체를 없앤다는 개념으로 베리어 프리 얘기만 하는데 이제 베리어 컨셔스니스로 해서 장애물이 안 보이더라도 지금 장애물이 어떻게 존재하고 있지? 내가 장애물을 어떻게 없앨 수 있지? 그러니까 기준을 지키는 걸 넘어서서 그 기준을 어떻게 해야 진짜 기준 지켰지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가 좀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이 책은 진짜 그 전문가들을 위한 책은 완전 아니었어요. 그냥 일반 건축을 모르시는 분들이던 누구던 그냥 우리 주변에 있는 누군가와 같이 살기 위해서 조금 생각해보자. 라는 관공서에 놔두면 되게 좋을 것 같아. 책 맞아요. 피지컬도 그렇고. 사실은 그게 되게 메인이었었어요. 음. 그랬어가지고 이제 그림 같은 관공서한테 빨리 팔자, 것들도 이거. 많이 덜어낸 것도 있고 법적인 거 웬만하면 좀 많이 쓰지 말자. 이제 그런 얘기도 이제 그래서 법적인 얘기가 그 전 책에는 훨씬 많았었는데 그걸 좀 덜어내기도 했었었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그때 이걸 보니 이걸 두 중에 뭘 보니 뭐 약간 이랬어가지고 여기는 알거든. 이들한테 뭘 떡밥을 투척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좀 하긴 했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래도 이 이제 무게는 조금 더 어쨌든 우리가 설계를 하면서 좀 생각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걸 읽자고 했던 거였었고 근데 얘기하신 대로 이게 전문가 두 개 다 사실은 전문가들을 위한 책은 아니었었어요. 독서 모임에 거기서 했을 때 도시 상담. 도시 상담에서 했을 때 어떤 반응이 못 갔어 나 거기. 그 분야분들 많이 오셨지 않아요? 근데 일단 몇 명 안 왔었고 그러고 이제 건축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그러니까 대부분이셨었어요. 그래서 근데 또 이제 무게는 진짜 짧게만 얘기하시고 이제 저 책을 만들면서 이제 기록을 어떻게 했고 우리가 기록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고 왜 기록을 하려면은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뭔가 약간 느리게 걸어야지 이제 뭐가 좀 보이고 그게 뭔가 잘못된 것들을 알 수 있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좀 주로 많이 있었었고 이 책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얘기하진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꾸준히 이런 쪽으로 뭔가를 계속 그렇죠. 이게 뭔가 하고 나면 뭐 하나를 하고 나면 다음에 또 불려지고 이렇게 되는 거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일들을 많이 하게 되시는 것 같아요. 이게 10년 전에 안그래픽스에서는 어떤 기획이었을까? 듣기로는 이제 그냥 먼저 자기가 어떤 지원 사업을 냈는데 됐고
그걸 가지고 이제 안갈픽스에서 책을 내겠냐 이제 이렇게 했더니 안갈픽스에서 그러면 이거랑 다른 이렇게 해가지고 뭐 도시를 뭐 한다 그 시리즈로 도시를 묶자. 생각하다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중국 맞아요. 어떤 저자가 네, 썼던. 네, 네. 그때랑 이게 세 권인가 그랬어. 그때랑 목차도 똑같아요. 목차 완전 달라. 완전 아, 목차. 네. 나는 이 목차를- 목차를 어떻게 잡았는지 이게 나 과정이 좀 궁금해. 이 목차의 이 나누는 일단 그 전에 쓰신 그 목차대로 원고를 쫙 펼쳐놓고 이제 뭘 묶을 수 있는지를 막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관계, 거리, 나와 공간, 뭐 나와 너, 뭐 나와 도시, 뭐 요걸로 약간 좀 나눠볼까? 뭐 이런 생각을 했었었는데 그걸로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진짜 막판에 바꾸거든요. 왜냐면 이미 이게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글이 다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구성하는 게 문제였어요. 이 책은 구성을 좀 바꾸고 싶다는 생각이 일단 제일 컸는데 그래 순서들이 좀 바뀌었나 봐. 그 순서는 확 다 바뀌었죠. 저는 그렇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핸드북처럼 하면 좋았을 것 같은 거는 좀 저희의 마음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거 핸드북 같은 거 보는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분야 사람들은 그렇게 핸드북으로 돼 있는 실용적인 책을 좋아할 것 같은데 일반인 대상으로 하신 거니까 이런 도시에 대한 무슨 얘기하고 싶을 때 이런 관점을 섞고 싶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데 저자님 말 어체가 너무 권위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래야만 한다. 맞아요. 그렇지 않은 것이 문제다. 이런 게 그렇게 많잖아.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뭔가 이 사람 어쨌든 전문가니까 전문가의 시선이 궁금하고 이거에 대한 시선을 알고 싶은 어떤 사람들에게 그것 때문에 좀 더 말랑말랑하거나 섬세하게 쓰셨으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다 싶을 것 같은데 되게 이렇게 정보를 딱딱하게 주면서 말을 권위적으로 하니까 좀 뭔가 이렇게 그렇네. 부드럽게 와닿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어서 일반인 대상으로 했으면 조금 더 말랑말랑한 글이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이 약간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이거 맞아. 전공자한테는 조금 약하다고 아니, 생각하니까 여기 막 이런 전공자한테 보라고 쓴 글이라고 생각한 거지. 근데 말투가 그래서. 말투가 그래서. 건축가라서 그런 거야. 당연히 우리가 근데 이게 그 얘기도 나오긴 나왔었어요. 이제 그걸 좀 어떻게 톤을 바꿀까 막 약간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바꿀 생각이 이제 없어요. 소장님 생각은 이런 얘기는 오히려 단호하게 얘기해야 그래도 알아들을 것 같다. 얘기 소통을 했던 거네. 그 생각이었던 거죠. 그치만 저는 편집자 생각이 맞다. 뭐 이런 편집자의 감이 맞다. 이런 뭐 돌봄이나 이런 얘기 던져주실 때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했으면 일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해볼 수 있겠다가 되는데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돼. 이것뿐이다. 이렇게만 나도 그런 하시니까. 생각을 했던 것 같아. 나도 알아. 읽으면서 나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 알아. 아는 얘기야. 나 그 생각하면서 이 책 읽으면 속으로 제일 많이 한 게 안다고. 약간 이런 생각을 제일 많이 하면서 읽었네요. 생각해보니까. 나도 아는 얘기인데 왜 이렇게 맞네. 나 그 생각 많이 했네. 그래서 괜히 트집 잡게 되고 이렇게 만약에 법령만 너무 나열하면 더 말해줘야지 막 이러면 뭔가 친절하지 이게 약간 않죠? 보면서 제가 지금 다시 이렇게 문체를 읽어보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있었으면 그게 완화됐을 것 같은 게 자기 경험. 맞아요. 이거 완전히 맞아요. 이렇다. 그랬으면 좋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기 경험이나 어떤 분인지 궁금했거든요. 읽으면서. 약간 살짝 공산주의자 선언 같아요. 그 자체가 뭔지 아시죠? 어디 계시죠? 되게 짧게 근데 일부러 뺀 뭐 건가? 이러하다. 그건 아니에요? 애초에 없었어. 그런 글이 없어. 쓰시던 책이라. 근데 이럴 수 있다. 살려면. 이게 포맷이 바뀌었잖아요. 형식이 바뀌고 그러면서 뭐랄까 우리가 요런 포맷에 요런 책이 기대하는 톤은 또 달랐던 것 같아요. 네. 그 전에 그거랑 그래서 아마 그렇게 느꼈나 보다. 그런 스타일, 그 민음사에서 나왔던 납치된 도시에서 길찾기처럼 자기 얘기 되게 잘 이렇게 재밌게 하면서 이런 얘기를 이렇게 조금씩 해주는 그런 스타일을 기대해. 진짜 사소한 거 뭐 생각나냐면 제가 2003년에 바르셀로나 가서 2004년까지 바르셀로나가 무슨 도시 사업을 했냐면은 턱을 없애는 거. 그러니까 보도블럭이 있는데 그러면 건너요. 건너려고 그러면은
그 도로랑 맞닿는 푹 면에 꺼지는 거. 높이 차이가 응. 있잖아요. 꺼지는 그럼 거기 이제 단차가 없게 하는 건데 물론 거기도 단차 없이 이렇게 경사가 있지만 그래도 미미하게 1cm, 2cm씩 단차가 있는 곳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도 없게 하는 걸 전 도시에 하는 거예요. 정말 사소한 거 아니에요? 없었나? 바르셀로나에 없어요? 단차가? 네, 거의 단차가 지금은 없어. 그때 공사를 그러니까 왜냐면 그 전에 거칠게 공사를 하면 그냥 경사로 대충 했는데 이거 안 맞아서 한 1cm 차이 나고 최대한 1cm 차이 나고 했는데도 1cm 차이 나고 네, 이런 나 것도 했어. 그것도 했는데 이게 어. 미묘하게 차이 나서 이게 걸린다거나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바르셀로나 진짜 걷기 좋은 도시라고 생각했는데. 그거 근데 저 지금 20년 전 말하는 거예요. 네, 20년 전에 그거를 싹 다 고친 거예요. 그 도시는 약간 특징이 뭐냐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렇게 카트 같은 거 다 들고 다녀요. 할머니 할아버지 장 볼 때도 들고 다녀. 애들 학교 가방도 무조건 카트 모양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들 카트를 끌고 다니니까 이 미세한 턱이 자기의 삶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턱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 쾌적해요. 그 차이가. 네. 그러니까 유모차, 휠체어 가기 전에 이미 일상에서 자기들은 다 바퀴가 달린 어떤 물건을 끌고 다니기 때문에 그게 다 삶에서 체감이 되는 거죠. 저 어떤 경우에는 그게 되게 깔끔하게 잘 돼 있는 경우에 되게 미학적인 그 맞아요. 감정 있잖아요. 쾌감을 느끼는 쾌감 있잖아요. 되게 그 아름다움에 그 미세한 차. 그래서 그게 한 1년 사이에, 그러니까 어떤 곳은 단차가 있었다가 없었다가, 뭐 그러면 나는 자전거 타면서 계속 신경 쓰면서, 아, 이 구간에는 되게 거칠지, 아, 이 구간에는 좀 편해 좋다 이랬는데, 어느 순간 그런 것이 아예 싹 없어졌을 때, 그런 장애가 없어졌을 때 그 행복감? 그 쾌적함. 네. 그건 경험해볼 수 있겠네요. 그 남해 같은 데서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저희 아까 그 메인 도로 말고 그 뒷길 쪽에 거기는 도시재생 사업을 한번 해가지고 일방도로로 돼 있거든요. 거기는 그 일단은 인도랑 그 차도 그 구분이 그냥 색깔로만 돼 있고 평평하게 돼 있어요. 네. 선만 있었구나. 네, 맞아요. 거기가 그런 거고 사실 남해도 그 일단 장애인들이 되게 많이 살고 장애인 체육회의 힘이 되게 세요. 네. 그래서 장애인 체육회에서 되게 많은 행사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힘이 세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또 일단은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전동 휠체어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전동 휠체어 안 타더라도 그거 유모차 다 하나씩 끌고 다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조금 더 그런 거를 신경을 쓰는 것 같은데 문제는 남의 읍 내에서만 그런 게 조금 돼 있고 또 아주 바로 나가자마자 유배문학관 이쪽만 로타리 쪽만 가도 도로가 엉망진창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안 걸으니까. 그럴 수 있죠. 자동차 중심으로. 네, 맞아요. 딱 읍 내에서만 보행이 그나마 조금 배려가 되어 있고 밖으로 나가자마자 적대적이에요. 그래서 그것만 어디 이상한 건물 지을 돈으로 차라리 그런 걸 좀 개선을 하면 훨씬 더 좋겠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저 그 군객위원회에도 들어가 있어가지고 나중에 그런 거를 좀 제안해 볼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목소리를 내는 거죠. 좋습니다.